자, 다음은 1-2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파일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교육공무원 파일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는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인 시트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과 선택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고 지급 산정 인원은 기초 시트 작성이 완성되어야만 등급 산정에 의한 등급별 배치, 비등급 미지급 인원, 실근무 2개월 이상 해당자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샘플 자료라서 이미 작성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전체 시트 초기화 하시고 나서 설정과 입력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파일로 저장을 반드시 클릭하셔서 파일로 규칙성 있는 파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간제 교사에 대한 파일은 앞서서 교육공무원은 정규교사로서의 그 자료가 그 교원 현황으로부터 추출된 자료고요. 이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역시 앞서서 나이스 인사기록에서 준비해 두셨던 교원 현황, 기간별 교원 현황 파일을 통해서 파일 업로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파일 업로드는 클릭을 하시면 자료가 모두 지워진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 업로드는 근무 현황, 교원 현황 두 가지 중에 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의 구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류 메시지 뜨고요. 정확한 파일을 선택했을 때만 파일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불러들여서 반영이 됩니다. 자, 당연히 이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특히 기간제 교사분들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수시로 이동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 전년도 즉 24학년도에 단 1일이라도 학교 기관에 소속돼 있었다면은 모든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이 포함된 결과가 정확해야만 이후에 작업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초 시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누락된 사람이 없다 또는 제외될 사람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자료가 있으면은 자, 자료 정렬을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하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복무 현황은 계약 만료인지 또는 중도 퇴직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데 계약 만료와 중도 퇴직의 의미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도 퇴직은 계약 기간 종료 전 뭐 본인의 사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무리 야기를 통해서 그만두게 됐을 때 중도 퇴직에 속하고요. 계약 만료는 그 계약 기간을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종료하고 그만두는 것을 계약 만료라고 합니다. 자, 기간제 교사는 뭐 중도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뭐 명예퇴직, 정년퇴직 뭐 이런 중도 퇴직과는 다르다는 거 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자료를 모든 자료에 같이 정확히 입력을 할 때는 여기에 목록에 있는 자료로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입력은 직접 입력하시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계약 만료 입력을 하시고 컨트롤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간제 교사는 타학교 송부에 대한 이 교육공무원과 또 비교과 교사와 다른 점이 타학교 송부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자, 이분들은 해당 학교에 근무하시다가 또 다른 학교에 계약되어서 근무를 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개월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2개월 이상으로 근무를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타학교 송부에 대한 것이 결정됩니다. 그 내용은 기간제 교사 지급 그 지침에 그 명시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2개월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타학교에 자료를 송부할 일은 없습니다. 2개월 미만자로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분이 다른 기관에 근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 그 경우도 다른 기관에 2개월 이상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송부. 그런데 다른 기관에도 본이 2개월보다 근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이 비교를 해서 상의를 하시든, 또는 다소 일일이라도 많은 기관 쪽에서 그러면 다른 기관 자료를 송부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어쨌든 타학교의 자료 송부는 2개월 미만자, 2개월이 안 되는 분들로 하여금 설정이 된다는 거. 만약에 2개월 이상으로 근무했다라고 하고 자료를 송부하면 이것은 설정이 오류로 해서, 이런 경우는 2개월 이상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자료를 송부한 것이 잘못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물론 무리야기자는 뭐 자료를 송부했건 어쨌건 간에 여기에 관계없이 2개월 이상자든 뭐가 됐든 다 지정이 가능한데, 그러나 타학교 송부한 사람은 굳이 무리야기자로 판정을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완전히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설정 상황이 다 완료가 됐을 때 교육공무원에서 이 자료를 잠시 보관하자라는 의미에서 기초자료 백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백업하지 않고 이미 백업된 자료를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자, 다음 진행을 위해서. 그래서 기간제 교사의 백업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명은 임의로 붙인 게 아니라 모든 파일명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규칙대로 주어진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 제출하실 때도 이 파일명 그대로 제출하시는 것을 그냥 권장해 드립니다. 자, 기간제 교사 백업 파일을 불러드리면 이미 앞에서 설정한 샘플 자료의 백업 파일입니다. 백업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기간제 교사는 제외자라는 시트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과 또는 비교과 교사와 다른 것은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제외자는 이미 여기에서 타학교 송부냐 2달 이상이냐 아니냐로 그냥 여기서 판정이 끝나고요. 더 세밀한 판정은 이제 복무자료를 가지고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복무자료는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교사의 복무자료인데, 따로 나이스에서 기간제 교사의 복무자료만 따로 추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동일한 한 개 학교 기관의 근무 현황 똑같은 파일을 이용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기간제 교원분들의 복무를 통해서 그분들과 대조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그분들의 비근무 일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근무 판정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공무원에 있어서는 근무 기간인데 이분들은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다르고요. 해당 계약 기간,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종료일까지를 여기에 기간으로 명시를 하시면 1차적으로 실근무 일수가 구해지고요. 이 구조는 교육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들은 더더군다나 기간제 교원들은 필요에 따라서 단기간 또는 장기간 이렇게 계약 기간을 정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관에 2번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즉 계약 기간이 분절되어서 2회 이상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1차적인 계약 기간은 이곳에 입력을 하고요. 자, 이 자료를 지급계산 시트 반영이라는 것으로 누르게 되면 바로 지급계산으로 넘어가는데, 이 지급계산 시트에 생명 생년월일 시작 종료만 넘어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분들의 추가적인 계약 기간을 여기에 더해서 그분들의 성과상여금 등급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합산되어서 이제 지급 명부로 계산이 환산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근무 일수에 대한 금액 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지급제외 현황에 대한 통계, 그리고 계약제 교원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와 같은 통계 자료를 추가로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